탄핵 정국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피청구인 피고인 윤석열인데 최근에 보니까 그 옥중에 있을 때하고 달리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원래 성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정이 네. 오지랖퍼에다가 일단 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엄청 절묘하게 조언을 했겠구나. 이거 대통령님만 조용히 있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재판관 다 해놨으니 떠들지 마십시오. 요 정도 아니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야,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언사를 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정중한 멘트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누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닥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실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당신이 나가서 어디서 집회를 나간다거나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처음 구속되기 전에 영상 편지 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짓거리를 또 했을 때 국민들한테 훨씬 더 큰 공포와 자극을 줄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억울함만 내비쳐라. 네. 대기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만나든 연락을 하든 아니면은 국민의힘 의원한테 뭔가를 보내든 가만히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조언을 정중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앉혀놓고 크게 혼내며 하지 않았을까. 대신에 이제 술은 무한으로 공급해주겠다. 조용히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 미치광이 바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이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뭘 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지금도 대통령이 보는 이 세계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세계예요. 그래서 무슨 본인의 말이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피해망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피해망상 세계.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일관되게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망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각각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치광이 바보다. 그렇게 하고 치부를 해야 돼요. 네. 어차피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이 왜 저럴까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리고- 뭐 네. 본인의 생각이 지금도 본인의 계엄이 어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한 어떤 구국의 운동이었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망상이 뇌 속 생각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실질적 위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로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와서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작년 말에 김영두 재판관이 네. 이 윤석열 탄핵 관련된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때는 지금 추가로 임명된 2명이 임명되기 전입니다. 6인으로도 충분히 여러 헌법 소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풀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미치광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차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이제 군인들도 잘 안 움직였긴 했지만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국민들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사과를 했다면 전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탄을 하면서 탄핵까지는 안 가게끔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렇네. 생각이 좀, 네.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치광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게 만약에 사람이 일단은 누구라도 죽진 않았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역이용해서 사람도 안 죽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군인이 다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음날 와서 울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탄핵 안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엄권은 네. 계엄권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내란은 잘못된 거지만 계엄권은 있잖아요. 명시된 거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전시와 준전시 상태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다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치광이라서 반성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했으면은 네. 진짜 우리 국민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뭔가 압박 또는 회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저는 아마 탄핵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내란범 형사재판할 때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치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고 네.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섬뜩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추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헌재 선고 일정이라는 게 우리 너무 상식 밖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이견이 탄핵 파면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이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정리. 예, 네. 그렇죠. 물론 재판관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 재판관이 예를 들어 A 씨가 자꾸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 형식 이게 국무회의였냐 간담회였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 친구는 자꾸 이게 국무회의라고 하네. 그럼 저 친구는 인용하냐? 뭐 그런 불안함들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5개가 있잖아요. 네. 저는 2가지 사유. 예를 들어서 국회에 군인대를 난입시켰고 그렇죠. 그거는 심판정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했어요. 내가 들어가라고 했다. 280명. 그러니까 원래 그때 좀 웃긴 코미디작 같은 장면이 국회에 들어간 게 280명이고 본관 안에 들어간 건 한 10몇 명 되지 않느냐. 근데 김용현 장관이 좀 정정해 줬죠. 네. 네. 아니요 다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 깎아봤 놈 뭐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들어가라고 시켰다는 거고 또 하나 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간 것. 이거는 국헌문란이거든요.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2가지 네. 사유만으로 명백하다고 봐요. 다만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 홍장원 메모 이런 것도 정치인 체포 네. 이게 사실 실행 자체는 안 됐던 거여서 완수가 되진 않았던 거여서 재판관들끼리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보수의 패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주장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5대 3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어요. 네. 그게 여론을 막 만들고 있어요. 전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재판관 빼고 아무도 그 안에 정확한 걸 모른다. 그건 장담하고 추정컨대 하나 재판관들도 서로 잘 모른다 지금. 서로 의견을 네, 의견을 평의만 했기 때문에. 네. 저 친구가 지금 기각을 할까 인용을 할까 뭐 몇 분 인용을 해도 저 양반 기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전 잘 확신할 수 없는 네.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나와서 무슨 5대 2대 1이니 무슨 설탕들 풀임 하나니 이딴 소리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네. 거고 아까 이견 있고 또 그 전국에 구구들은 다 끌어 모아서 지금 거리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광장 정치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기각 결정문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박근혜 때와 같은 듯 다른 게 저는 약간 이제 올림픽 양궁의 팀전과 개인전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좀 팀전과 들어요. 개인전. 네. 근데 박근혜 때는 팀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부친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였고 그리고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정권 때 경호처에 처음 다시 군인을 데려왔어요. 이건 군사 정권을 상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들이 팀전을 해서 같이 포인트를 쌓아서 금메달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은 개인전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가 더 멋진 명분을 쓰려고 하거나 또는 더 정확한 포인트를 내가 쓰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안에 주문 전에 네. 마지막 피청구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이 전까지 오는 이 문장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 싸움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국회에 유리창을 깬 걸 전 세계 시민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도 냈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전 한 포인트 한 포인트로 서로 쌓아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좀 적당히 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의 행위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입이 아픈 상황인데 특히나 간단히 표현한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오라고 했더니 공문도 안 받아. 그리고 예를 들면 영장되고 구속된 다음에 또 조사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감정을 심어줬겠습니까? 저는 이제 법꾸라지 그런 것보다 그냥 일관돼요.
미치광이 바보예요. 미치광이 바보를 법꾸라지까지 하는 건 좀 높여서 전략적이라고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길이 장애물들이 일으키는 길이 있으면 법꾸라지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윤은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신경 안 쓰고. 음. 그러니까 법을 잘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반국가설에 대행해 싸우고 있는데 무슨 뭐 체포영장? 뭐 나를 체포해가? 헛소리 하지 마. 야 총으로 쏴서 막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999999가 한 줌 한 줌 다 모여서 지금 거리에서 나와서 떠들고 있게 되는 효과가 약간은 상승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단견일 수 있는데 분명히 윤석열이 그때까지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는 그런 미치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 본인이 검사로 일하면서 아무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거기서 풀려나는 감정을 느낀 다음에 혹시나 그걸 조언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조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는. 전에 있는 네.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 친구라고 하는 석도현도 정확하게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않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합류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하나가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으면은 네. 해주지 않았을 게 본인한테 그렇죠. 터진 거죠. 어떻게 네. 잭박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조언을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저랑 같이 영입 인사 때 얘기해 주신 건데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파괴한 자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온갖 법적인 내용을 들어서 너네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잡아왔으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서 나를 구금하거나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온갖 법정을 다 들고 온대요. 지금 윤석열이 잡히고 보니까 야 법정 다시 가져와봐. 내가 지금 체포됐는데 이거 풀려나가면 뭐 있어야지? 체포영장 적부심해야 되나? 네. 구속영장 구속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일이. 법전을 뒤져보면서 일일이 오랜만에 법전 뒤져보면서 내가 빠져나갈 틈을 어떻게든 찾고 있는 과정도 저는 같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데 그 윤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윤의 주변인들. 비상계엄 할 때 보잖아요. 이분이 국회 해상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오해했죠. 네. 네. 그러 보이죠. 왜냐면 네. 이분은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87년 개헌하기 전에 이분이 사시 초반에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시 된 것도 얻어 걸린 거다. 그러니까 옛날 헌법으로 공부했다 그냥 걸린 거예요. 중간에 헌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건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갔지만 법에 대해서 잘하냐? 전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석방된 거는 얻어 걸린 거다. 얻어 걸린 거다. 변호인들이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변호인들은 뭐 처음부터 아마 석동현, 윤곽근 이런 분들 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다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서 구구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뭐 헌재에서 이분들이 했던 거 법원에서 했던 얘기 보면 오히려 민심과 멀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다만 민심과 멀어지만 구구들은 뭉쳤어요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지만 계속 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게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건 지경 부장판사가 네. 그냥 석방해줘서 그 운 나쁘게 이게 걸려서 그런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뭐 기술 썼다기보다도 지경 부장판사가 해서는 네. 안 될 일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우리 법조계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의 민의와 어긋나 그냥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판단이 일단은 계산도 후에 틀렸다라고 나오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 오히려 시간이 남는다라고 국회에서 그렇죠.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맞든 안 맞든 사실은 우리가 늘 누군가를 구속할 때는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애초에 저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공고 또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안 바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풀려나서 그런 거예요. 안 맞아요. 풀려난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로 조금 지연되면은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처음에 한덕수 탄핵안을 밀어 올릴 때도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람은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은 하겠지. 그래서 최상목이 꼼수로 3분의 1을 임명할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두 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덕수가 기각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기각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거 뒤집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공포감이 네, 공포감이 너무 맞아요. 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월 18일 뭐 이제 헌재 두 분의 재판관 퇴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8일 날 얘기하고 퇴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는 안 밝힐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풀려 있으니까 내란 수계가 풀려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불안한 상황. 그리고 지금 경북 지역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눈이 좀 돌아가 있는 상황. 당연히 헌재를 압박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화마로 전 재산을 잃고 있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돌아가서 지규현 판사의 이 구속 취소 이 부분은 네.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고 저는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 네, 지금 부장판사가 좀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윤석열을 풀어주겠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1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내란죄 가지고 자꾸 저쪽에서 떠드는데 이게 뭐 과연 대통령의 이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떠드는데 이게 나중에 얘기될 것 같아.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탁구로 치면 이렇게 탁 서브를 넣은 거예요. 자, 나는 일단 여기에 오. 대한 경고를 하고 좀 앞으로 이걸 정리해줘라고 수사기관에 얘기할 테니까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네. 구속 취소시켜줘.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심, 3심에 대법원까지 어떤 항고를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뭐 넘어가 상급 법원의 대법원까지 판결을 네, 판단을 받아보면 음. 그럼 본인이 편안하게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으로 서브를 딱 넣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그냥 받질 않은 거예요. 졌습니다 그냥. 예. 왔네. 아유 이렇게 그럼 심우정 총장이 네. 정말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다르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법에 명확히 있는데 헌재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그게 헌법 위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겸 부장판사가 약간 머리 썼는데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내가 막 꼭 옳다는 게 아니라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보자는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검찰이 안 하면서 모든 문제가 꼬여버린 거예요. 심우정 총장이 뭐 의리를 지키려고 했든지 네. 검찰총장이면 본인이 다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다 꼬여버렸다. 네.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으니까 국민들이 네. 불안해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헌재에서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일부 기각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하지만 네.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네.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2-1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하가 2명, 기각이 김복형 재판관 1명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법조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임명하는데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식한 것은 한덕수를 기각할 때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탄핵을 시켰던 네네, 것이고 탄핵시켰죠. 네. 최상목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거 본인들이 결정해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미 내렸던 거에 대한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입니다. 상황적으로 각하 2명, 2명은 아예 각하니까 본안에 대한 판단 안 한 의견을 거고. 아예 얘기를 안 내버린 네. 거고 한 명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본 거나 다름없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5대3 대드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빡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복형 재판관도 맞다. 이거 윤석열이 임명했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한덕수에 대한 내용이 좀 화가 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래도 좀 달리 보고 싶긴 합니다. 한덕수 탄핵안이 올라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상목을 올릴 때는 지금부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네. 계속해서 이 사람 압박하고 저 사람 압박하고 국무회의에 들어간 장관을 전부 탄핵하겠다라는 이런 압박 카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공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는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가 있어요.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수호의 이익이 그 혼란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또 중대한다고도 아니라 조건이 그 생기면 어쨌든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 혼란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네. 혼란서보다 얘를 없애야 우리 헌법 질서가 더 수호되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클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선출한 게 12월 26일인데 27일 날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절차상 그러니까 파면 인용까지 가긴 무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각을 얘기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네, 나머지 4명도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권한 대행이랑 이미선 재판관 다 똑같이 그게 시간이 너무 하루면 아니다 이렇게 냈고 근데 제가 더 눈여겨 본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제 예상이 틀렸었는데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을 내리고 자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우리는 좀 법적 상식에 맞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정파적으로 나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석열은 대신 이건 네. 너무 명쾌한 파면 인용입니다. 탄핵 인용입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계선 또 김복형 재판관 의견이 완전히 또 갈리잖아요. 완전히 네. 극단에 갈려 그런 있죠. 내부에서 네. 이견들이 있다. 인용기각. 그렇죠. 헌법재판관들끼리는 사회가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평의 과정에서 할 줄 알았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기각 얘기에 그 부분이 전 눈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1시에 그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56분에 땅땅땅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을 해요. 그 아마 뭐 한두 시간 뒤에 통지를 했겠죠. 근데 김복형 재판관 의견은 통지 전에 거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작위 네. 아니다. 네. 통지한 다음에 얘가 얘기했어요. 근데 통지 그게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살인범을 잡았는데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풀어줬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징계 재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거기서 그렇게까지 그 시간을 통지 전후를 따져서 세밀하게 하는 할 필요가 있었나? 있었나? 이 양반은 그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그러니까요. 표현한 건데 네. 징계 재판에서 그걸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가 뭐 징계위원 할 때 절차를 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놈 나쁜 놈이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까탈스럽구나.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파면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봅니다. 명쾌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혼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 정황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흔히 말하는 찌라시 밭글이 돌았어요. 헌법재판소 복도에 여성 2명의 고성이 다른 층에 들릴 정도로 싸운다. 이게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성 2명 누굽니까? 김복형 정계선 싸우고 있다는 이거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 측에서 돌리는 또는 용산 측에서 돌리는 밭글처럼 보이는데 원하는 바대로. 네, 그러니까 정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운다는 밭글이 돌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결과 때문에 한덕수를 이 정도로 파면하면 최상목도 탄핵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인데 이주호도 임명하면 이주호 탄핵 그럼 줄 탄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 탄핵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는 보냈다. 그래도 대선은 총리가 관장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라고도 해줬어야 된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명쾌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사인을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덧대가지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친절함을 좀 촉구하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의 결정문을 통해서 적어도 윤석열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예단할 수 있는 힌트를 좀 더 자세히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한덕수 역할이라는 걸 설명하면서는 분명히 불법적인 국무회의였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꽁꽁 사매고 숨긴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법대랑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하다 보니까 판결문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자료 조사하다 보면 판결문을 보게 되는데 항상 대부분의 판결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하면 이 사람이 저지른 짓에 이게 과연 범죄냐 아니냐 이걸부터 보고 그 사람이 이게 범죄냐 아니냐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짓을 저질렀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정의부터 내려요.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의 제가 본 맞습니다. 데가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양반이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구배영 앵커님이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네. 친구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저 품격 있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의 관련은 재판 그 판사들의 관련은 이 비상계엄을 열렸다고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형식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이걸 먼저 규정을 하고 이건 불법적이야. 그러면 그다음 판단해 봅시다.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냐 아니냐.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의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실질성이 있었는지 그렇죠. 없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못했다. 그게 저는 약간의 힌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비상계엄 이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에 맞는 거였냐 아니었냐. 예를 들어 부서도 안 했고 5분 만에 이루어졌고 한덕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이었다. 네.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탄핵소추 사유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인용되냐 아니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미 너무 명확한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서늘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비상계엄은 이 시기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전 연쇄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건의 연쇄살인 있고 한 건에 살짝 점유이탈물 횡령, 점유이탈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도가 있다. 절도. 네. 이건 절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미 국회 난입, 선관위 난입으로 끝났다.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이견은 있는 게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 세 사람의 공통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 같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두 분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내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워딩이 있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서 네. 굉장히 열일할 것처럼 길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블러핑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칼을 갈고 온 것인가 좀 헷갈려요. 근데 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의 DNA는 판때기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유능한 정치인들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랜 시간 공무원만 맞아요. 생활해 온 네. 사람들은 칼을 차고 뭔가 큰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하더라도 실패했습니다. 전 최고의 아웃풋 정도가 이제 이회창 정도 했다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외에는 공직자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진실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나의 안위를 조금 보장해달라라든지 네. 나 공격하지 말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한덕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황적으로 총리가 계엄에 가담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주는 척하면서 탄핵시키고 내란 재판에 같이 세웠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네. 지금부터 열일할 것처럼 보이면서 얘기 하셨지만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돌아와서는 뭐 저는 똑같이 뻗댈 거고요. 윤석열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네. 저는 그 어느 정도의 블러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에 이제 다른 관료를 했던 분이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아 예. 네. 정말 기름장어는 저는 한덕수 한덕수다. 총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1970년에 처음 공직을 시작했는데 지금 2025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진짜 공직자들이 이분을 모델로. 완전히. 예. 네, 저는 이분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살 사람이라고 봐요. 살아남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을 롤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살아남기만 해요. 본인이. 그래서 몇 분 저는 뭐 한덕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힘센 데 가서 정권이 바뀌어도 네. 아주 잘 버틸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좌우가 협력해야 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맞아요. 앞으로 위로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좌나 우 쪽으로 보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좌우가 협력해서 답을 내주지 않는 한 난 그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난 하지 않겠다라는 난 네. 선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예를 들어 통상이든지 뭐 이것만 하겠다. 네. 절대 정치적으로 그건 뭐냐면 근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중간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좌든 우든 어느 때는 어디가 맞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야 될게 네. 있잖아요. 우가 맞을 때도 있겠죠. 좌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직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내가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말라. 일단 이 상태에서 모든 걸 스탑하고 주장하는 우 국민의힘 편을 실질적으로 들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